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올해의 마지막 날, 엘리엇 유튜브 영상 보면서 마치도록 하세요. 몇 개 올릴 거니까, 오늘도 늦게 뉴스 골라서 또 통계 데이터 발표한 것도 있고, 오늘 데이터는 CPI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매달 2일 날 발표하는데 내년에는 연휴가 껴 있으니까 아마 화요일날 발표할 거다 그랬는데 오늘 발표했어요. 아니 어제 발표했어요. 어제. 어우 놀래요. 누가 밖에 누가 왔네. 그래서 일단 업데이트를 데이터를 했습니다. 12월 CPI 전망치 상회 3.7% 폭등. 2주열 퇴임 전 금리 마구 올린다. 마구 올리는 건 아니고 1월 달에 올린다는 얘기고 혹시 3월 달에 올릴 수도 있겠다. 뭐 그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1월 달에 올리는 건 거의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망치 3.6보다 0.1% 더 올랐어요. 물론 11월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목표 물가가 2%인데 3% 후반에서 놀고 있다는 게 이거 물가가 큰일 난 거거든요. 자, 기다려 보시고 제 업데이트한 데이터 항상 말로 떠드는 것보다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자, YTN 기사예요. 12월 소비자 물가 3.7% 상승, 3개월 연속 3%대 고물가. 이게 4분기죠, 4분기. 3개월이니까. 그 다음에 YTN에서도 올해 물가 10년 만에 최고다. 3개월째 3%대 고공행진이다. 자, 기사가 나왔고요. 10년 만에 최고래요. 11월에는 3.8인데 3.7로 조금 떨어지긴 0.1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더 올랐고 어쨌든 연간으로 봤을 때 2.5% 왜냐면 연초에는 낮았지만 4분기에 3% 후반에서 막 놀았기 때문에 2.5%가 돼가지고 이게 10년 만에 최고래요. 그것도 차트로 확인을 좀 이따 해볼게요. 일단 기사만 한번 쭉 보고 넘어갈게요. 근데 비슷한 기사 있는 거 제가 다 캡처를 했거든요. 뭐 3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 10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휘발유와 경유가 20% 넘게 올랐고 그리고 여기 10년 만에 이게 나오네요. 이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딱 10년인데요. 10년간인데 그때 2.2였어. 2012년도에. 그 전에 4%, 여기서 4%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쨌든 10년 만에 최고치예요. 10년 만에 최고치. 2.5%. 그동안 1% 미만에서 놀았어요. 1%, 이게 1%인데 작년, 재작년은 1% 미만이었다. 2%가 기본인데 1%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올해 2.5% 올랐으니까 물가가 엄청 오른 거죠. 자, 계속 기사는 뭐 비슷한 기사인데 뭐 KBS에서도 나왔고 10년 만에 최고치다 2.5%. 그다음에 연합뉴스 뭐 10년 만에 최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경제 10년 만에 최고. 여기 나오네요. 여기 4%. 2011년이 4%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이 아니 12년이 2.0이에요. 근데 지금 2.5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년 만에 최고 맞죠? 10년 만에 최고. 그동안은 우리가 물가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2% 계속 미만이었거든. 보통 1% 미만도 많았어요. 1%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있었네. 근데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자, 계속 3.7% 3개월 연속 3%대 내년도 당분간은 고물가 유지할 것이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상고하죠. 그러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계속 오른다. 그럼 뭐예요? 금리를 계속 올려야겠죠. 하반기에는 좀 멈추더라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좀 물가가 높아가지고 금리를 올렸어. 그리고 이제 한숨 쉬자 그랬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제 막 이제 올리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따라 올려야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2년 연속 0%대 그쳤으나 작년, 재작년. 올해는 2%대로 뛰어올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데이터 가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게 이게 그전에는요 2015년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어저께는 2020년 기준 신기준치가 새로 나왔어요. 왜냐면 5년마다 기준을 약간 항목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이 100이었던 거를 2020년을 100으로 놨어. 그러니까 그 직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수정을 해야 돼요. 또 제가 데이터 저는 일제시대 그때부터 물가지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이전 것까지 다 이렇게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100년 물가지수를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뭐 항목별로 물가지수 등락이 나왔는데 넘어가고요.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요. 지난달이 3.8%인데 이번 달은 3.7%예요. 근데 이번 달이 원래 3.6% 예상을 했어요. 전문가들이 좀 떨어질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덜 떨어진 거야. 어쨌든 3.2%, 3.8%, 3.7%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이게 4분기잖아요. 10, 11, 10이니까. 그 다음에 3분기는 여기서 멈췄고 2분기도 여기서 멈췄고 1분기가 여기 있네. 1분기가 워낙 낮았네. 1분기는 한 1.5%밖에 안 되겠네. 그쵸? 1.5 했다가 뭐 2.5, 2.5, 그 다음에 이게 한 3.5 되겠네요. 그쵸? 팍 치고 올라 4분기에. 그리고 연간으로 따져서 아까 봤듯이 10년 만에 최고다. 2.5%다. 자, 요거 좀 이따 차트로 볼게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또 뭐 3개월 연속 3%대 이게 제일 주안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류세 인하 정책 등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3분기에는 그냥 엄청 치솟았는데 11월 10월 때까지는. 그리고 고물가는 당분간 유지되는데 내년 상고 하저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안 올릴 것이다 라고 짐작하면 안 돼요. 왜? 미국이 빠르면 3월달, 늦으면 6월달부터 이제 테이퍼링 끝나고 금리 막 올리기 시작해. 그리고 걔네는 앞뒤 안 가리고 막 올리거든요. 옆에 개발도상국들 망하든 말든 지네 먹고 살자고 그냥 막 또 올려.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들이나 하여튼 비기축통화국들은 똥줄 타는 거야. 그거 쫓아다니려면. 그래서 미리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2억 원 차관이 그랬잖아요. 기저영향 등으로 상반기에는 상승 압력이다. 왜? 작년 1, 2월 달이 낮았어.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1월 1일.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낮더라도 전년 동월비율은 높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2주얼 하는 총재 금리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차트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물가를 자꾸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유가 금리 때문이거든요. 왜? 부동산의 직격탄이 금리거든요. 지금 영끌한 사람들 잠 못 잔다고 막 뉴스에 나오죠. 자, 그래서 보면은 미국의 1700년도 보면은 금리가 40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40년을 하락한 거거든요. 그 전에도 40년 동안 상승했어요. 2차 대전 1941년부터 올라갔고 81년까지 정확히 40년이죠. 그리고 작년 7월까지 바닥을 쳤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이에요. 또 이게 40년을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저는 40년을 간다는 과거 300년을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4,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0.3으로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저점 이후에 마지막 고점은 언제 뜨느냐? 2060년이라고 저는 봐요. 40년 후. 중간에는 뭐 등락이 있으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퍼거슨이 얘기했던 이거 이렇게 볼까요? 여기 지금 물가 올라가는 거 이게 전년 동월비거든요. 이게 60년 하반기에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이랑 상당히 똑같은데 70년대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오면서 물가가 15%씩 25%씩 올랐다. 우리나라는 35% 올랐어요. 미국이 15% 20% 오르면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오르죠. 우리는 석유도 하나 안 나고 뭐 웬만한 거 다 수입을 해야 되는 나라니까.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물가 상승하는 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40년 동안 1980년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가다가 40년 동안 기준금리가 내려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다. 근데 이제 이게 40년 동안에 상승 터닝을 한단 말이에요. 거대한 항공모함처럼. 그래서 웬만한 나라들이 다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거대한 항공모함이에요. 이게 지금 40년 만에 터닝을 하는 거니까 한 번 터닝을 하면요 계속 올라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부동산을 빚을 많이 내갖고 산 사람들은 되게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나중에 지금도 좀 벅찰 텐데. 그리고 우리 수입물가지수 과거에 네 번의 피크가 있었거든요. 73년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79년 2차 오일 쇼크 때, 98년 IMF 때, 2008년 서프라임 때, 그리고 지금이에요. 많이 치솟았죠? 이것도 잠깐 주춤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고 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죠. 그 소비자 물가가 오늘 발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이렇게 치솟았을 때, 아이고 우리 좀 이따가 소비자 물가 지수 엄청 올라가겠구나 짐작할 수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발표된 게 폭등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수입 물가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이건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그다음에 이건 우리나라
빨간 건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비죠. 네, 분홍색은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우리랑 거의 수치가 똑같아. 중국만 13.5% 갔다가 살짝 지금 늘렸어요. 근데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얘네랑 비교하니까 이게 낮아 보이지, 이게 엄청 오른 거예요. 3.7%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게 3.7%거든요. 이게 3.8에서 3.7 된 거예요. 요게 2%입니다. 2%.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이렇게 치솟으니까 우리가 벌써 금리 2번 올렸죠. 미국이 안 올렸는데도 올린 거예요. 그다음에 1월 달에 또 올리죠. 미국이 1월 달에 올릴 일이 없는데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3번 올리는 거예요. 왜? 물가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물가 때문에 올린 적이 2010년도 5번 올렸는데 이때도 물가지수가 2%에 멈춰 있다가 4%, 5%까지 갔다. 그럴 때 아파트가 폭락을 했던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전에 2005년도에 올렸을 때는 물가는 안정됐었다. 근데 미국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까 마지못해 올린 거예요. 이때는 아파트 값이 폭등했어. 그리고 2017년에도 물가가 2% 미만에서 여기서 뭐 1%, 2%, 1%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이 금리를 이 7년 동안 동결했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리보다 높아졌어.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니까 우리도 급하게 올린 거예요. 올렸다가 서프라임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할 수 없이 낮춘 거죠. 자, 미국이 올렸을 때는요, 아파트값 올랐어요. 근데 미국이랑 상관없이 우리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안 좋았을 때 이렇게 3년 연속 하락한 적이 있다. 근데 이번에도 미국과 상관없이 올린다. 그러면 최소 3년 이상은 하락한다는 거 여러분들 가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왔던 거, 자, 요 분홍색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전년 동월비예요. 매달 발표하는 거예요. 자, 연간으로 평균 하면요, 요거예요, 요거. 왜냐면 연간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낮은 거잖아요. 이건 높은 거죠. 그 평균이 이거잖아요, 1년 동안. 이게 2.5%라고. 그리고 작년에는요, 0.5%였어요. 재작년에는 0.38%였어요. 그 전에는 1.48%였어요. 그 다음에 제일 높았던 게 1.95%야. 그 다음에 0.97%, 0.71%, 1.28%, 1.3%, 2.19%, 4.03%. 자, 그러면 지금 연간 상승률이 이때 이후 최고 맞나요? 그렇잖아요. 2.19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최고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3.78%에서 내년에 여기서 3%에서 이렇게 4% 미만에서 놀면 평균값이 4%를 못 넘게 되겠지만, 혹시라도 초반에 막 또 유가 다시 또 발동 걸리거나 뭐 다른 또 호박이 오르거나 수박이 오르거나 또 난리를 치는 그런 물가 상승기가 오면은 이거 못 넘는다는 장담은 못 해요. 물론 올해 2.5%도 되게 높은 건데 내년에 일단 상고래니까 높을 것 같아요. 내년에 초반에는. 그걸로 일단 또 계속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우리 금리 2번 올렸는데 3번 더 내년에 더 올리는 거를 벌써 내일이면 내년이네. 그다음 미국도 내년에 3번 올리는 거를 제가 가정해갖고 그래프를 미리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마지막 차트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물가가 어쩌길래, 금리가 어쩌길래, 결국은 최종적인 귀결점은 아파트가 어떻게 돼요?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떨어지냐 오르냐 이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예요.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니까 대출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그만큼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부담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 건데, 과거에도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부터 아파트 값이 폭등을 했는데 8년 넘게 폭등을 했어요. 그때 저금리 기조였어요. 금리가 계속 사상 최저치야. 그 당시로서 최저치였던 5.13%까지 떨어졌어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근데 이게 서서히 오르네. 근데 그래도 아파트가 올라. 왜? 이거 별 부담 안 되거든. 워낙 낮으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 이때 나중에 기준금리 올리는 게 반영이 됐겠죠. 그리고 막 치솟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폭락을 하더라니까. 즉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년이야. 2년. 전년이 아니고. 엘리엇 2년 증후군이라는 게 2년 법칙. 제가 이제 별명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떠냐? 지금도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박근혜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 올랐어. 근데 얼마 전부터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바닥은 아니지만 거의 멈췄다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금리가 이제 하락이 멈췄다고 봐야죠. 자, 처음에 이렇게 올랐어. 근데 아파트가 올라. 왜? 부담 안 되거든. 지금 엄청 올랐다고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은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문제는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네?
뒤늦게? 그러면은 뒤늦게 금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요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 요 기울기를 보세요. 이거 어저께 발표한 거 제가 입력시킨 거잖아요. 신용대출 5.16. 이거는 고신용 평균이고 신용이 낮은 사람은 막 6%, 7% 이렇게 8%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잖아요. 이건 11월 달 거예요. 근데 뉴스에는 자꾸 막 6%, 5%대도 나왔다 막 그러잖아요. 왜냐면 상단이 5%가 넘었다고. 근데 지금 뭐 나중에는 이제 5%짜리 여기 찍히겠죠. 근데 기울기를 보시라고. 기울기를. 지금 올라가는 기울기를. 그럼 얘가 못 버틴다니까. 왜? 2년은 버텼어. 2년은 버텼어. 왜? 금리가 올라도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오르잖아요. 그러면 못 버틴다니까 얘가. 거기다가 우리 금리 1월 달에 올릴 거죠. 그 다음에 내년에 두세 번 이상 올린다고요. 거의 확실하게. 그리고 미국도 9년 동안 3번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내년에 3번 올린다고 칩시다. 이렇게 3번 올린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금리 안 올리고 100이에요? 아유, 내년 하반기는 물가가 안 된다니까 안 올린다는데. 아유, 물가랑 상관없이 쫓겨서 올린다니까. 미국이 올려버리면. 그리고 우리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올려버리면 우리도 돈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돼요. 이런 그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12월 CPI 전망치를 사회하는 3.7% 폭등했다. 2주열 퇴임 전 금리 마구 올린다. 마구 올린다는 아니고 1월 달에는 올리고 3월 달에 혹시 올릴 수도 있겠다. 제가 미리 짐작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든 연말 후반에 3개월 동안 3.7%, 3.8% 이렇게 된 게 내년도 일단 상반기부터 금리가 높을 거라는 거. 그러면 일단 연평균 값은 일단 높게 시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낼 것은 물가가 올라가면, CPI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도 막 치솟고 있는데 기름을 붓게끔 더 올린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CPI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연말에는 항상 그런가 봐. 왜 그런지 저도 잘 몰라요. 일단 신문에 났으니까 통계장 들어가서 데이터 다운받아 갖고 제가 또 업로드 했습니다. 자, 뒤통수 인사드리는 엘리엇 1년 동안 죄송했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지금 오늘 밤 12시 넘기 전에 3만 명을 넘느냐 구독자. 저는 그거에 지금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잠깐만 볼까요? 지금 1980명이에요. 보시면요. 어우, 이거 보자.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29,980명, 20명 남았어. 20명. 야, 이거 12시 안에 이거 넘겠는데. 이거 넘으면 중대 발표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어쨌든 큰일이나 저는 음악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요. 소개팅도 저 잘합니다. 감사합니다.